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제9대 의회를 함께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영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및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암 1, 2, 3동, 풍양동, 문화동, 석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올해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일선에서 함께 뛰고 계신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더 나은 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지역 의원의 욕심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지역 의정 활동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신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북구의 2024년 6대 정책 방향에 대해 항구적 안전도시와 포용적 복지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올해 1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하는 고령 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의 연이은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가 여성과 아동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을 점검해보고 북구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 속의 위험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의 보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를 걷다 보면 단차가 많이 나는 보도턱이나 깨진 보도블럭 사이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상황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도 관련 민원 내용들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물적 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영조물 보상 책임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영조물에는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화면상의 보도, 즉 인도가 포함됩니다. 북구에서는 작년 기준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 처리된 전체 사고 건수는 53건이고 그중에서도 보도 단차, 파손, 보도 블럭 등 보도의 하자로만 보상이 이루어진 사고는 25건, 전체의 보상 처리 건수의 47%를 차지합니다. 배상 책임보험을 접수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을 것을 예상하면 적지 않는 구민들이 보도 문제로 인한 사고를 경험하는 셈입니다. 주민들의 통행 안전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집행부는 주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한 땜질식 보도 보수로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 공사 시 이렇듯 노후화되고 민원 접수가 많은 보도에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구도심의 도로는 20년이 넘게 정비가 안 된 채 그대로인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 질문을 위해 요청한 최근 5년 내 보도 정비 사업 구간은 대부분 대로나 아파트 중심의 보도 정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비가 시급한 불량 및 노후 보도에 대한 최우선 정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내보며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보도 정비 사업 구역을 결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보행자에 기해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에 따라 2022년 12월 화면과 같은 광주광역시 보행교통 개선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북구에서는 우남동 북문대로, 문흥동 면양로, 도암동 동문대로, 중앙동 금남로 일대 등 4개 지역의 보도 노면 상태와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우산 근린공원에서 말바오시장 사거리에 이르는 790m 보도에 대하여 노면 상태는 2등급, 안전 상태는 D등급, 보행 환경 쾌적성을 D등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도 상태는 2022년 조사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여기저기 깨진 보도와 심한 지진이라도 났던 듯 일직선으로 쭉 뻗어버린 보도블럭, 보도 중간에 있는 우수바지로 인해 갑자기 생기는 깊은 웅덩이까지, 조사 지역인 두암동 일대는 특히 노령 인구가 전체의 40%, 출산 및 보육 연령인 20대에서 40대 인구가 21%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 낮 시간에는 어르신들과 유아차를 끄는 보호자들이 운동 삼아 그리고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산 근린공원을 찾으면서 주로 이용하는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는 시에서 하더라도 구 관내 보도 유지 관리 의무는 구청장에게 전권 위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향후 시의 실태조사와 별개로 구차원에서 관내 보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보도의 안전은 교통약자에게는 더욱더 충분하고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를 가리킵니다. 우리 북구는 2019년 광주 지역 최초로 무장애 도시 조성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필수인 점자 블럭입니다. 좌측의 저명 블럭은 잠시 멈춤을 알려주고 우측의 선형 블럭은 시각장애인에게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점자 블럭의 색상은 2006년에는 규정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란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정도에 따라 약한 시력으로도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노란색을 사용하며 점자 블럭을 인지하지 못해 차도로 뛰어드는 등 시각장애인의 사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처럼 북구 구도심의 주택가의 점자 블럭은 점자 블럭인 것을 마치 숨기듯 합니다. 보호색처럼 일반 보도 블럭과 같은 색이다 보니 시각장애인에게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 없는데 거기에 보도 중앙에는 가로등까지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다행히 점자 블럭을 인지하고 멈춘 경우에도 이번에는 선형 블럭이 없어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자칫하다가는 사거리의 중앙에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은 설치 기준에 맞춰서라도 최우선 정비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장애 도시를 다짐한 북구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북구의 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장애인의 수가 광주광역시 전체 장애인의 수의 31%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광주 전체 고령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보도 관리에 있어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와 고령의 어르신들이 북구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도시이자 고령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무장애 도시, 고령 친화도시를 위해 보도 정비 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 관내 광주광역시에서 유일한 무허가촌 일명 새마을 동네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연속된 비로 인해 월출동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영업 중이던 카페의 외벽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북구는 사고가 나기 전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출입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북구의 일상적인 안전 불감증과 안전에 대한 관심 소홀이 빚어낸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택의 상태는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곧 부서질 듯 얹어져 있고 콘센트와 전기줄, 가스줄은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담벼락도 곧 무너질 듯합니다. 거주민들은 LPG 가스로 난방과 취식을 해결하고 음용이 불가능한 지하수를 이용 중입니다. 도암동 일대 광주 지역 유일한 무허가 마을, 일명 새마을 동네의 모습입니다. 1960년대 동구 계림동에 구시청을 짓기 위해 저수지였던 경양방죽을 자리를 매립하였고 그곳에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이사와서 하나 둘씩 자리 잡은 동네입니다. 시 소유의 땅에 자리 잡은 낡고 오래된 주택에 현재 전체 13채 중 5채는 빈집으로 8채에는 11세대의 14명의 주민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거권은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주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고 보상 문제가 얽혀 있고 개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를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구의 모습은 몇 명의 주민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주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곳으로 이주 의사를 물어보니 오랜 기간 삶의 터전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로 당장 지금보다 더 나은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이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구는 이제라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든 이주 지원을 하든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이주의 안내에 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주민의 부정적인 이주 의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거주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지, 또 새마을 동네에 이주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았는지, 혹여 그 재원으로 지원하거나 시행한 사업들이 있다면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들은 60년이 다 된 노후 건축물이다 보니 화재, 폭우, 폭설로 인해 붕괴 등 재난에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안전을 위해 점유자나 소유자가 마땅히 건물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실제 거주자는 대부분 노령층이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취약계층이다 보니 집을 보수할 여력이 없어 약해진 지주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비책을 마땅히 마련해 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의 보호 및 관리자인 광주광역시도 북구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이 새마을 동네에 안전에 손을 놓는 상황이라면 최근 남구와 서구에서 우기시 일어난 노후주택 붕괴 사고처럼 보시다시피 북구에서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 문제는 주민의 생존과 안전이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새마을 동네 노후 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북구의 주무부서가 해객과 재산관리팀입니다. 북구는 재산만의 관리자에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새마을 동네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폭우, 태풍 등의 재난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주택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거나 숨져도 무허가라고 판단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북구와 같은 상황에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무허가 판자촌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화재 점검을 하며 거주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 가능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가 북구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화재 및 붕괴 위험에 노출된 새마을 동네에 대해 안전점검과 화재 예방 점검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동네를 올려다보면 바로 뒤에 산후조리원이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또 시선을 다시 아래로 조금 내리면 공터에 방치된 LPG 가스통과 벽돌 등의
공사 자재, 각종 쓰레기 등이 보입니다. 빈집에는 쥐 등이 서식하고 쓰레기 등이 적치됨으로써 인근 주민의 위생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빈집은 범죄 지대로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인근 주민의 치안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2020년 11월 본 의원이 새마을 동네 안전에 관해 5분 자유 발언을 한 이후 매년 천천히 철거는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새마을 동네의 건축물의 모습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철거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북구의 소극적인 행정이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생활 안전과 환경까지 침해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새마을 동네 인근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보신 적이 있는지, 향후 새마을 동네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계식 주차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주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 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건축 부지가 작아 건물의 외벽이나 좁은 부지에 타워식으로 설치한 일명 수직 순환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땅은 좁은데 건축 승인을 받기 위해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궁여지책으로 주차시설을 들였습니다. 이후 자료 화면처럼 주차장은 운영되지 않는 지 오래이고 녹이 슬어 오래된 철 구조물은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해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 실태를 물어보니 점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대상 주차장에 대해 매월 보내주는 안전점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따라 검사 확인증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본 의원이 북구 관내 수직 순환 기계식 주차장 16개 중 8개를 돌아보며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느 곳에도 검사 확인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구에서 안전점검 미이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했다던 수직 순환 기계식 주차장의 두 곳은 최종 검사 연도가 2013년, 2019년이었습니다. 두 건물주는 모두 안전점검 미이행으로 과태료만 단 한 번 납부하고 5년, 10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 점검을 받지 않아도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받지도 않습니다. 북구는 지금껏 이렇게 기본적인 법령사항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들에 대해 그 어떤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장의 수급 실태 조사와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의무가 있습니다. 본 구정 질문을 위해 가장 최근에 조사 결과인 2020년 수급 실태 조사와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받아본 자료에도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북구가 그만큼 주차장의 안전관리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이루어진 주차장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안전점검의 정기적인 미이행 건축물과 주차장법 미준수 건축물 관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관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는 127개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 수직순환 기계식 주차장의 실태를 확인해 보니 화면에서처럼 건물 승인을 위해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나서는 사용 승인 후 주차장 앞을 막아버리는 밀대를 주차장 파레트 위에 올려놓고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주차 작동장치 뚜껑을 잠겨있어 열지도 못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비상연락처나 관리인 연락처가 별도 기재되어야 함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주차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만 주차장을 설치하여 허가 후에는 주차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기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는 최근 10년 내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른 강제이행금 등 부가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에 부가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제재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유와 향후 이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관내 곳곳을 다니며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메모해 두었던 생각들을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고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본 의원은 지역 안전 문제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암 1, 2, 3동, 흥양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징수 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관련하여 재작년 도암동 일대 보도 파손이 심하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을 나가본 경험 때문입니다. 민원이 발생된 이유는 유통업체의 물류 적재 차량이 보도를 수시로 진출 입로로 사용하면서 보도 파손이 가중된 것이었고 업체에서도 이를 시인하고 보도 보수금을 부담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요청을 통해 2023년 2월 진행된 해당 보도에 보수공사 재원을 확인해 보니 구비 전액으로만 보도 공사를 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도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구의 재산입니다. 구의 재산인 보도 관리에 있어 우리 구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2020년 제정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에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모든 경비의 합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케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본 조례 제정 이후 도로복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향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관리에 대해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도는 보시는 화면은 보도 시공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책임 시공 표지석입니다. 그러나 표지석의 크기나 위치가 자칫 보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후 담당 부서에서는 보행 시 안전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표지석 등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도 우측의 사진과 같은 표지석의 평탄화 작업 등 세심한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보도 공사 시 인근 상가나 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껏 보여드렸던 북구의 모습에서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북구의 노력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안전한 도시, 구민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를 향해 주민의 생활의 기본 인플라인 보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이외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촘촘한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셨던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본 의원의 구정 질문에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